먹어도 돼. 먹어. 맛있겠다. 자, 대리 갑니다. 대리. 대리는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의 삼면관계. 두 번째가 대리인이 또 새끼치죠. 복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네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다시 종류가 두 개.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있어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죠. 이게 표현대리. 대리는 그림이 갑, 본인. 갑이 친구들한테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위. 그러면 을은 갑의 대리인이 돼서 지가 부산에서 갑 아파트를 파는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하고 계약하죠. 병을 대리행위의 상대방. 자, 수권합니다. 임의대리인, 법률규정, 법정대리인. 대리권,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대리인이 법률행위하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하는 법률행위에서 대리행위. 두 번째 측면, 대리인이 계약서는 썼지만 현장에서 이 모든 매매계약의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그래서 세 번째가 이 대리행위, 매매계약의 효과 귀속 모두 본인에게. 계약서는 이놈이 했지만 모든 매매계약의 채권 채무는 다 본인에게 발생. 그래서 대리에서는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 당사자,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계약서만 쓸 뿐이지. 그래서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취소 해제는 날리는 거예요. 이 계약을 없애버리죠. 처분행위예요. 취소로 날리고 해제로 날리고. 대리인은 지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아닌 놈은 처분할 수가 없다. 이게 취소해제가 처분이거든요. 취소해제권이 없어요. 자,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기속.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대리의 삼면관계는 대리에 배정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네 문제 중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자, 봅니다. 삼면관계. 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대리는 좀 단순해요. 법조문이 많아서 단순 암기사항이 좀 많아요. 법조문이 많은 데는. 의사표시보다 훨씬 쉬워요. 대리가. 자, 봅니다. 처음에는 대리가 복잡하지만 공부를 하면 쉬워져. 처음에는 대리가 제일 복잡해. 그러니까 공부 진행 과정에 따라 처음에는 쉬웠는데 어려운 파트가 있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쉬워지고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대리는 처음에는 복잡해서 어렵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대리는 차라리 쉬워요.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 의사표시는. 특별법도 복잡하게 하면 너무 많이 하려면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 중요한 것만 딱 하겠다. 그러면 기본 3개, 4개는 맞춰요. 너무 공부량을 늘리면 안 돼요. 특별법은. 어차피 민법에서 싸움 우리 갈리는 거예요. 60점 이상은. 자, 시커먼 수 2개가 중요해요. 내 아파트 팔아줘. 이 대리인. 상대방 비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단순하죠. 자, 대리인 계약 해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해제 권한은 없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보존행위는 할 수 있고요. 또 세를 줘서 월세 먹여줄 수 있어요. 이용 계량행위. 자, 두 번째. 보존행위는 본인을 위해서 보존하는 거니까 제한 없어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보존행위가 뭐냐? 느낍니다. 본인의 누구에 대한 채권,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었는데 대리인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줬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면 소멸시효로 날아갈 100만 원 채권을 대리인이 스톱시켜줬어. 그거 본인한테 좋은 거죠. 보존해준 거야. 날아갈 거 보존해줬네. 보존행.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을 대리인이 등기 박아줬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게 됐죠.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 보존행위. 그 다음 맨 오른쪽,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 대리인이 갚아줬어요. 자, 갑이 100만 원을 갚을 채무가 오늘자가 변제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갚아줬다는 얘기지. 이거 본인한테 좋은 거예요. 왜 줬느냐?
갚아줬기 때문에 안 갚으면 내일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대리인이 갚아줬죠? 연체이자 안 물게 해줬어. 좋은 거예요. 보존행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시켜줬네. 좋은 거. 미등기 부동산 등기해서 소유권 먹여줬네.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자꾸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반항하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요. 너는 왜 그러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반항하지 마. 그냥 내가 다가가. 자꾸 결론에 내가 다가가야 돼. 내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자, 예를 들게요. 미등기 부동산 등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소유권 먹여줘서 좋은 거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 본인은 세금 안 내려고 등기 안 하고 있는데 대리인이 등기해 준 게 왜 본인한테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 시험 볼 때는. 근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꼭 있어. 공부에 방해돼요. 그래서 이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소유권 먹여줬네 좋은 거. 그래야 결론이 헷갈리지가 않거든. 아셨죠? 내가 다가가야 돼. 반항하지 마. 반항하지 마. 임대 월세 받아주니까 좋은 거. 무이자인데 이자 받아줬어. 이자부 대요. 좋은 거 다 좋은 거 다 허용. 하지만 안 되는 놈. 본인 은행 예금 1억을 찾아서 사채놀이 했어. 안 되지. 개인에게 대요. 사채로 생각하시고. 그다음 주식 투자했어. 반토막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 등기. 그다음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이거 외워주시는 거 법 전문이라. 자, 대리권의 제한. 대리 권한입니다. 대리 권한 제한이 들어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됩니다. 두 번째, 소유인이 대리인이다. 대리인 여러 명이다. 자,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너희들 각자 따로 놓지 말고 함께 놀아.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의 시험이 안 나오고 원칙만 나와요.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작년에도 나왔죠? 예, 30회도 나왔을까? 그래서 한 6번 나왔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 자, 위 갑니다. 대리인이, 자, 봐요. 을이 지가 사버려. 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이게 자기가 대리인 자기가 산다. 계약 당사자가 근데 자기 계약 안 돼요. 왜? 대리인은 정권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요. 따라서 금액을 갑 아파트 금액 정하는 게 대리인이 결정해요. 현실에서는 얼마 이상 받아줘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얘가 5억 받아주라 해도 내가 1억에 팔 수도 있고 오로지 정권을 가지고 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만약 계약 당사자가 돼버리면 5억짜리를 1억에 계약서 써버려. 그러면 본인한테 해가 되죠. 그래서 대리인 너는 사지 마. 그래서 자기 계약 또 쌍방 대리하면 어느 한 사람한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 예외. 대리인은 본인이 네가 사 했어요. 허락이 있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어요. 이 채무이행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100만 원 갚을 채무예요. 이거 대리인이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계약이니까. 채무이행 자기 본인의 대리인 자기에 대한 채무는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을한테 갑이 돈 100만 원을 빌렸어요. 날짜가 됐어. 갚을 날짜 변제기.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도 혹시나 본인 돈이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중도금 잔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돈에서 허락 없이 내가 받을 돈 100만 원 자기 계좌 이체할 수 있다. 허락 필요 없어. 이유 만약에 이걸 허용을 안 해주면 연체이자를 얘는 물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자기 계약이죠. 자기가 허락 없이도 계좌 이체할 수 있다. 그게 채무이행이에요. 단 채무이행은 다툼 없는 채무이행이야겠지. 본인이 그래. 내가 언제 너한테 100만 원 빌렸어. 그러면 다툼이 있죠. 갑하고 을 사이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이 부인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채무이행은 다툼이 없는 채무일 때 대리인이 본인의 자기에 대한 채무 이거 본인 허락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질문이 나온 거. 우리 기출이에요. 본인 갑에 대리인 을에 대한 채무가 100만 원 빌렸어요. 갑이. 자, 변제기 날짜 왔어. 대리인 을은 본인 갑 허락 없이도 자기가 받을 돈 100만 원 지 스스로 계좌 이체할 수 있다. 이게 채무이행에 관한 이해예요. 자,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 허용됩니다. 법무사 생각하시고. 법무사는 우리 시험지에 절대 안 떠요.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 허용된다.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법무사 생각. 그렇지.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 혼자서 법무사 한 분이 대리하죠. 자, 뭐 흘러가지만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놈 이상을 한 사람이 대리했어요. 쌍방대리죠? 이거 되겠어요? 입찰에서? 안 되죠? 바로 무효예요. 바로 무효. 확정무효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무효다. 쌍방대리 무효다. 자, 대리권 소멸 넘깁니다. 소멸은 소멸 사유를 알아야 되는데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고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가 있어요. 동네는 두 개인데 공통된 소멸 사유.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는 세 가지. 대리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는 세 가지, 본인은 사망 한 가지예요. 대리인이 죽었어, 소멸.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게 맛이 갔다는 얘기고 대리인이 거지됐어, 파산. 그러면 대리권 소멸시켜요. 본인한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년 후견이 개시돼야 소멸되지. 밑에 대리인이 한정 후견이 개시됐어요. 이거 소멸 사유 아니에요. 성년 후견이 훨씬 막갔을 때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만 소멸 사유다. 그러면 본인이 파산했어요. 대리권 소멸한다 하지 않는다. 본인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야.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는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막갔어, 파산, 거지됐어. 자,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 위임계약이 종료됐네요. 이걸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종료됐네요. 그러면 내가 위임했다는 얘기는 어떤 업무를 맡겼다는 얘기인데 그게 끝났다는 얘기는 대리권도 종료되는 거예요. 소멸. 내가 수권행위, 내 아파트 팔아줘 했는데 거두어 드렸어요. 수권행위가 임의대리 나오잖아요. 수권행위, 아파트 팔아줘, 그걸 거두어 드렸어.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겠지. 그래서 위임계약이 종료됐거나 수권행위가 초래되면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원수예요. 원수. 사성파 원수. 본인은 하나, 대리는 세 가지. 사성파는 나의 원수다. 부산의 칠성파를 깨뜨린 파가 사성파요. 사성파는 나의 원수다. 자, 대리권 남용. 자, 갑이 의뢰에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팔았어요. 문제는 매매대금 5억을 의뢰 횡령한 사건이에요. 자, 대리권 남용은 팔아달라고 했고 팔았어요. 대리권 범위 내 유권대리예요. 그런데 대리인이 지이익, 이 말이 반드시 돼요.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위, 배임적 대리행위, 이걸 대리권한을 남용했다 그래요. 그러면 대리권 범위 내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설사 얘가 5억 먹고 튀어도 본인은 돈 한 푼 못 받았죠. 그래도 얘는 등기 넘겨줘야 돼요. 즉 본인에게 대리권 남용한 경우 본인에게 유효예요. 유효.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 병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이거 무효. 본인은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원칙 유효, 무효. 비진이 유추적용. 비진이 의사표시 유추적용. 이것만 알면 대리권 남용 끝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했어요. 대리권 범위 내, 즉 유권대리라는 얘기요. 이걸 대리권 남용의 경우 무권대리다 이렇게.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네가 무권대리 하고 있어요. 유권대리, 대리 3명관계 보고 있어. 유권대리요. 여기는 유권대리요 지금. 무권대리는 아직 안 하고 있어. 동네가 달라.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 유권대리입니다. 동네가 유권대리요. 그런데 지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 있죠. 그러면 빨리 횡령 사건 먹고 튀었어. 옷 갖고 튀었어. 자, 이 대리권 남용 행위라는데 이거 본인에게 유효예요. 왜? 대리권 범위 내니까. 대리권 범위 내 유권대리니까 본인한테 유효. 하지만 상대방 병이 의뢰 이 횡령한다는 사실을,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왜?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유효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등기 넘겨줘야 되고 RR 무효면 없어. 뭐가? 채무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없지. 책임이 없지. 그런 식으로. 있을 유 없을 유가 되게 중요해요. 소수로가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인데 유효면 있다. 채권 채무 물건이 있다. 무효면 없다. 채권 채무가 없고 소유권도 없다. 그래서 소수로랑 같이 연결돼요. 유효 무효가. 갈수록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대리행위는 세 개를 봅니다. 자, 나는 이 아파트 내게 아니고요. 갑의 대리인으로 파는 거예요. 현명주의. 대리를 명시해라. 두 번째, 대리행위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현명주의,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가장 중요한 건 하자하고 능력이 더 잘 나와요. 현명주의는 거의 안 나와요. 얘들에 비해서는. 자, 현명주의. 나는 갑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현명하지 않았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표시하지 않았어. 현명 안 했죠. 줄여서. 그러면 상대방 이놈이 대리인인지 모르겠죠. 말 안 하면 몰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무슨 말이냐? 우리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한다 그거예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요. 못 넘겨주겠지.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그래서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 본다. 자, 넘겨달라고 하니까 대리인이 그래요. 나 차고 취소할래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 뭐가 이거 차고야. 현명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나왔었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나 현명은 안 했지만 상대방 이놈이 갑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겠지. 단순하게 생각해요. 상대방의 이놈이 현명은 안 했지만 너는 갑 대리인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본인에게 유효. 자, 중요한 게 하자 가기 전에 그 위에 봐버리죠. 현명주의 시커먼스 두 개 있죠. 현명의 방법이에요. 보통은 계약서에 본인과 매도인 을은 대리니까 자, 계약서에 매도인 갑, 매수인 병, 나는 매도인의 대리인, 칸이, 당사자 칸이 세 놈이 적혀져요. 매매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 이렇게 계약서 쓰는 게 보통. 그런데 이 사안 둘은 대리인이 계약서 쓸 때 지 이름은 쏙 빼고 본인 이름만 적었어요. 이거 괜찮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예요. 위임장 제시하고 나 대리인인데 이번에는 희한해. 계약서에 지 이름만 적었어.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 보니까 지 이름만 적었어. 본인 이름이 쏙 빠졌어. 이것도 괜찮대요. 왜? 상대방이 대리인지 알잖아요. 위임장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현명의 방법은 갑, 대리인, 병, 세 놈이 다 계약서에 있어도 되고 본인만 있어도 되고 대리인 지만 있어도 다 상관없다. 다 유효한 대리행위다.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돼요. 자, 대리행위 하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 오른쪽 조문에서 봅니다. 이 매매계약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의사의 흥결, 사기 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어? 몰랐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빚이 동정 착오가 있었는지 사기가 있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 이와 같은 사실 유무는 본인 갑하고 대리인 중 누구 기준으로 결정해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게 빚이 동정 착오에 해당하는지 사기에 해당하는지, 즉 이 효과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빚이 통정 착오가 있는 경우 오로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이 을이 착각해야 되고 대리인이 통정해야 되고 대리인이 빚인이어야 각 무효 취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자, 봅니다. 대리인이 사기당했어요. 즉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어. 계약 당사자인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는데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그럼 무조건 사기당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대리인이 사기 당한 거야? 대리인이 사기 당했네?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사기라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영향 절대 안 미쳐요. 오로지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대리인. 너 대리인 사기당했구나. 이 매매계약은 사기라는 하자. 따라서 사기에 대한 취소할 수가 있다로 끝나요. 본인이 안 당했으니까 못한다? 에이 아니라니까. 대리인 기준설. 단 취소는 본인이 갑이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지 뭐. 이걸 장난을 두 개로 쳐요.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대리인이 X 본인이 사기 안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장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앞에를 장난치든가 주어를 장난치든가 소수를 장난치든가. 대리인 기준서.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네. 사기당했네. 취소. 단 본인이. 여기가 대리행위 하자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 봅니다. 사기. 상대방 항상 병으로 읽고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을을 사기쳤네요. 대리인 사기당했죠. 대리인 사기당했죠.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 있는데 누가 본인이 이렇게 완전히 맞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상대방 병이 항상 사람을 읽어요. 상대방 그래야 사례 문제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론을 읽을 때는 갑을 병으로 읽고 사례 문제를 풀 때는 그 사람 지위를 읽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상대방 병이 본인 갑을 기망했어. 자, 근데 대리인은 사기 안 당했네. 그러면 본인은 보지도 마시고 대리인 사기 안 당했죠. 대리인이 사기 안 당하면 사기 안 당한 거예요. 왜? 계약할 때 아무 이상 없었잖아. 부산이니까. 현장에 있는 대리인 기준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쥐가 사기 당했어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대리인만 봐야 돼.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는지 대리인이 사기 당했는지. 그래서 대리인 기준서를 반드시. 저 반사의 불공정 법률행동 내에 문제 발생했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 그러면 무조건 반사의 무효. 본인은 영향 못 미친다. 대리인이 불공정 문제됐어요. 자, 원래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 공박 경솔 무경은 판단해야 되지만 공박은 대리인이 급하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급하지 아버지가. 그래서 공박은 떼어냅니다. 예외가 발생해요. 예외. 공박은 본인 기준. 그래서 예외니까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공박은 본인 기준. 자, 저 위에 봅니다. 전문 하나 봅니다. 제2항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했네요. 내 아파트 하나 팔아줘 또는 사줘. 자, 그런데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에조차 매매를 했네요. 법률 행위. 본인이 시시콜콜이 지시해. 아우 싫어 어른 싫어요. 기분 나빠요. 내가 누구한테 사고 금액을 얼마 살지는 내가 결정할 건데 시시로 전화로 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저기 가봐 이렇게 이게 지시예요. 자, 그러면 대리인은 원래 정권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정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본인의 지시 이 말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봐요. 설명부터 듣고 정문 보면 이해가 가요. 본인은 여기 계획에서 발생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 악이야. 그런데 대리인은 몰라요. 선이야. 그런데 본인이 시시콜콜이 지시했단 말이 떠요. 지시가 뜨면 이 계약에서 선의는 보호될 거고 악의자는 보호 안 돼요. 통상. 자, 자기가 악이기 때문에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대리인 기준설. 우리 대리인이 몰랐으니까 저 보호해 주세요. 그럴 수 없다. 시시콜콜이 지시하면 대리인 기준설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 버려요. 본인이 악이라 하면 악이에요. 대리인 기준 예외가 발생해요. 법 전문으로 지시했다 본인 기준. 대리인 기준의 예외가 두 개가 나와요. 불공정에서 공박 본인 기준이죠. 지시 본인 기준. 본인이 알았으면 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 못한다라는 법조문이 나와요. 자기가 알았으면 안 거야. 자, 조금 봐요. 지시 동그라미 빵하고 지시 나오면 본인이 지시하면 시시콜콜이 지시하면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몰랐다고 부지 몰랐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즉 자기가 알았으면 본인 기준 안 거예요. 그 얘기는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악의자는 보호 안 되니까. 그래서 지시하면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본인 기준, 지시본, 궁본, 지시본. 할만해. 공박은 본인 기준. 이건 굳이 머리 끝이 안 닿아도 돼. 계속 흘렸으니까. 근데 지시는 본인 기준. 지시했다, 본인 기준. 따라서 본인이 알았다, 그럼 안 거예요. 본인 기준이니까. 대리인이 몰랐다, 부지 몰랐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 한 번 떴어. 30년 동안.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지. 30년 동안 한 번 뜬 건 안 중요한 거요. 3번, 4번, 2번 이상 뜬 게 얼마 많은데. 아무튼 지시본, 지시 본인 기준. 따라서 자기가 안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이 몰랐다, 주장하지 못한다. 한 번 떴으니까 두 번째 뜰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해요. 대리 능력 법조문 그대로 나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5살짜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갑이 시키면 돼요. 자, 그런데 이놈이 5살짜리가 아이스크림을 바꿔 먹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병한테 가서 야, 얘 미성년자야. 이 매매계약 취소할래. 할 수? 없다. 얘가 잘 팔았든 못 팔았든 지가 선임했죠. 5살짜리. 그러면 무조건 효과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이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없다. 이게 작년에 나왔죠? 벌써 한 5번째 나왔어. 그냥 나오는 놈이 계속 나와요. 자,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대리인 의사 능력, 판단 능력은 있어야겠지. 그래도 법률행위 계약하는데. 그래서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라. 자, 효과 기속 전부 본인에게. 아주 쉬워요. 전부 본인이야. 전부. 따라서 취소 해제권, 취소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다 손해배상 다 본인하고 갑하고 병이 정산. 따라서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 없고 취소 해제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없다. 따라서 병이 취소 해제 나오고 대리인에게 뭔가 청구한다. 그러면 없다로 끝나야 돼요. 대리인에게 취소 해제로 인한 뭔가 준 돈 내나? 이딴 갈 수 없다로 끝나. 무조건. 왜? 갑한테 달라고 했다. 갑한테. 갑하고 둘이 정산하는 거예요. 모든 효과 대리인한테 절대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 3자 계약에서 3자하고 똑같아요. 기억나요? 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계약금 중도금 병한테 3억 준 거 계약이 해제됐어요. 낙약자는 수익자 병에게 내가 준 대금 돌려줘 할 수 없다. 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때문에 취소 해제는 효과도 부담하지 않아요.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당사자가 되잖아. 요약자한테 정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갑을이 정산하고 대리는 갑, 병이 계약 당사자. 거기는 요약자,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 당사자끼리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 정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리 3명 관계 다 봤어요.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새끼칩니다. 대리인이 새끼쳐요. 갑이 본인인데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을이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다시 수권을 해서 새끼를 칩니다. 복대리. 그러면 복대리는 이 복대리 개념을 외워야 돼요. 제가 입문 때부터 외우라겠어.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수권한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하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요. 왜? 병은 누구 아파트 팔러 다녀요? 갑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병은 어떻게 현명하느냐? 나는 갑 복대리인 병이요 하고 A랑 매매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현명한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는 첫 번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 또 나와버렸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해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지가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지 대리인 아니에요.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갑의 대리인이니까 법률행위 대리인이 어떻게 하냐? 본인 이름으로 본인 대리인 그대로 끌어오는 거예요. 본인을 현명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본인 이름 해야 되고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복대리인 선임, 병선임 했다고 해서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새끼 쳤다고 소멸하잖아요. 전대차 했다고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전전세 했다고 해서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쳤다고 소멸하지는 않아요. 자, 복대리인은 수권행위, 선임이죠. 선임. 선임이 수권행위예요. 수권. 대리권 수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선임했든 의리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든 언제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수권을 통해서 태어나요. 수권, 선임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수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요. 자, 새끼 칠 때 자기가 가진 권한 이상을 줄 수는 없어요. 전전세 전대치 할 때 남은 기간 안에서 세 주거든요. 따라서 대리권의 존재 범위에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 내여야 돼. 초과할 수 없어. 두 번째, 어미가 죽으면 안타깝습니다. 새끼도 죽어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요. 의존성, 종속성, 부종성 이런 말을 생각해서 이거 되게 중요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해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해요. 어미가 죽으면 새끼는 죽습니다. 법세계에서는. 왜? 얘를 기반으로 내가 태어났거든. 근데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근본이 무너지면 새끼도 죽어요. 얘가 했다고 해서 어미가 죽진 않아. 근데 새끼는 죽어. 얘가 어미가 죽으면.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복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 하면 맞는 지문. 얘는 흘러가고 마지막이 살짝 어려워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거 대리 행위가 아니다. 자, 이런 게 어려운 질문이요.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 왜 대리 행위가 아니냐? 대리 행위가 되려면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현명하고 해야 돼요. 본인 이름으로. 하지만 복대리인 선임은 지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가 아니야. 지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리 행위는 아닌 거예요. 어려우면 이거 하지 마요. 괜히 힘들어하지 말고 그 위만 알아도 문제 맞추는 아무 이상 없어. 이건 나와봤자 흘러가거든. 자, 복인권 책임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자, 임의대리인 원칙 복인권 없어요. 갑이 을을 믿고 맡겼는데 을이 막 딴 놈 시켜서 갑 아파트 팔게 하면 갑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신뢰관계 때문에 임의대리인 마음대로 딴 놈 못 시킵니다. 하지만 예외 있죠. 본인이 하라고 했어. 승낙은 못할 게 없고.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수는 무조건 있다로 끝나요. 부득이하다는데 부득이하면서 없다라고 나오는 국어는 없어요. 우리 국어 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자, 선임했어요. 그런데 병이 5억짜리를 1억에 팔았지.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했으면 책임집니다. 본인한테. 어떤 책임?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경우 책임지는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요. 자, 오른쪽. 법정 대리인은 임의 대리하고 반대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복대리에서. 법정 대리 아버지는 항상 바쁘셔. 그러니까 언제든지 딴 놈 시켜서 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아버지는 바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임의 대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사고 치면 전적인 책임져요. 고란이 크면 책임도 커져요. 자, 그런데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겠지. 자식 재산에 송사가 걸렸어요. 그럼 나 변호사 선임해야지. 아버지가 자식 재산 송사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게 아버지는 대리인, 변호사인 나는 아버지의 소송 수행하는 대리인. 내가 복대리인 되는 거예요. 대리인, 아버지가 선임한 소송 대리인이 되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소송 수행 못 하잖아. 변호사 전문가 선임해야지. 그래서 이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소송 대리인 선임했다면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이상한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전혀 감독을 못했거나. 근데 사실상 이건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힘들어요. 자, 어찌됐든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무조건 책임은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왼쪽도 임의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오른쪽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면 선임 그렇게 연결돼야 돼. 임의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그래서 제가 법부 나오면 얘기 안 했나? 안 했구나. 지금 할게요.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러면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연결돼야 돼. 법부선. 김부선이 아니고 법부선. 김부선이 영화배우 걔 아니고 김포 부천간 열차를 말해. 김포 부천간. 그걸 김부선이라고 해. 왜 강남으로 안 뚫어줘요? 데모하고 있잖아 지금. 김포 사람들. 부천까지만 가게 있거든. 부천. 그러니까 김포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어. 그 전철 강남까지 뚫어달라고. 용산까지는 간대요. 용산까지. 아무튼 그게 김부선이야. 김부선이 아니고 김포가 아니고 법부선. 영화배우 김부선이 좋긴 해. 근데 요즘 걔가 또 나와서 싫어졌어. 걔는 왜 자꾸 나서는지 몰라. 법부선.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연결돼. 이거 되게 잘 나와.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상 책임. 그래야 맞는 지문이에요. 자, 복대리권의 소멸. 이건 그림 보면서 한 게 훨씬 편해요. 자, 본인이 죽었어. 사. 그러면 복대리권 소멸하겠죠? 복대리인 병. 지가 죽었어. 사. 성. 파했어. 얘도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본인의 대리니까 자기가 사성파 됐어. 또 대리인이 사성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머리를 써야 돼요. 대리인이 사망했다. 대리인 성령에서 이렇게 나와요. 대리인 파산했다. 하나, 셋 중 하나 나와. 그러면 빨리 머리를 써야 돼. 대리인이 사성파했어. 대리권 소멸. 어미가 죽으면 내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이 사성파로 소멸하면 새끼도 죽는다. 복대리권도 소멸. 그래서 대리인의 소멸 사유 세 가지는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 원수가 있겠지. 자, 복대리권 소멸은 본인 사망, 복대리인 자신의 사성파, 대리인의 사성파. 여기는 머리를 한번 굴려야 돼. 대리권이 소멸했네. 위로 올라가. 복대리권 소멸. 자,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 했겠죠. 위임계약 종료 또는 수권행위 했죠. 수권행위 철회. 이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 특유 소멸 사유도 소멸 사유가 돼요. 자, 그러면 복대리 다 했어요. 왼쪽 하나 합니다. 시커먼 하나. 아니지. 법조문부터 봐야지. 처음에요. 안 중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점수가 안 나오신 분은 지금 하는 건 하지 말기 바래요. 진짜. 나와봤자 어차피 흘러가고 잘 나오지도 않고 공부량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 한 번만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자, 왼쪽 선임 감독상 책임 임의대리인. 거기 칸 띄어진 거 봅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 선임했네요. 무슨 얘기냐? 대리인 을이 갑한테 그래요. 내가 바빠서 복대리인 좀 선임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을은 내심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려고 전화했는데 제 설명 들어. 설명 책 보지 말고. 을이 병을 선임하고 싶은데 낙하산이 떨어졌어. 낙하산. 갑이 을 복대리인 선임할 거면 A로 선임해. 본인이 지명해버려요. 딴 놈을. 을이 내심 생각하고 있는 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지명해버려. A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그러면 낙하산이죠. 낙하산 떨어졌어. 본인한테. 그러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된 경우 이놈이 사고 쳤을 때 5억짜리를 1억에 팔았을 때 대리인은 무슨 책임을 지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원래 임의대리는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지잖아요. 자기가 선임한 놈은. 근데 지가 선임한 게 아니라 지가 선임하긴 했지. 근데 낙하산이죠. 지명에 따라 지가 수권을 했지. 얘가 선임하긴 해요. 지명에 따라 한 경우는 이 책임보다 커질까 같을까 감경될까요?
감경돼야지. 왜? 낙하산이니까. 그래서 선임 감독상 책임보다 더 줄어들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지명했을 때 A가 대리인하기에는 부적임해. 적당하지 않아. 소문이 안 좋아. 또는 그러지 뭐 했는데 아파트를 팔러 다니지를 않아. 불성실. 그러면 이런 대리인으로서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성실하다 하면 본인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라 또는 잘라라 해임. 그걸 태만했을 때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나온 법 조문이 그거예요. 조문에 느낌 가져요. 이미 대리인이 본인 지명에 따라 복대인 A를 선임했네요.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놈이 부적당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 이 사실을 알고도 본인 갑에게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져요. 태만했을 때만, 안 알렸을 때만. 따라서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중부정 어렵죠. 그러니까 태만한 때만 책임지지 그렇지 않았다면 책임 없다 이렇게 긍정으로 외우는 게 나아요. 지명 나오면 태만. 자, 지명 동그라미 태만. 지명 태만. 지명 태만. 이렇게 연결 지으면 돼요. 본인이 지명했다. 태만한 때만 책임 있다. 지명했다. 본인이 낙하산 때렸다. 지명했다. 내가 뭔가를 태만, 게을리 한 때만 책임 있지. 그렇지 않다면 책임 없다. 자, 밑에 판례 하나 봅니다. 이거 참 나쁜 판례예요. 이상한 판례예요. 자, 시험에 나온 적은 30년에 한 번 나왔는데 봅니다. 그게 안 중요한 판례예요. 자, 본인 갑에 명시적 금지가 없는 이상 갑의 을에 대한 숙권행위 할 때 내 아파트 팔아줘 그 숙권행위 할 때 명시적 금지가 없다면 이 숙권행위에 을에 복 때린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무슨 말이냐? 자,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숙권했죠. 이 숙권행위에 명시적으로 네가 팔아 복 때린 딴 놈 시키지 마 그런 금지가 없다면 숙권행위 할 때 을이 딴 놈 복 때린 선임한 것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대. 숙권행위 말이 돼? 말이 돼요? 복대리 제도 알았어요? 여러분 민법 공부하기 전에? 복대리 제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민법 총칙 공부 안 하면 복대리가 뭔지 누가 알 거요? 국민들 몰라요. 그런데 내 아파트 팔아줘 라는 숙권행위에 복대린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대. 무슨 얘기냐? 임의 대리인도 명시적으로 복대린 선임하지 마 이 말만 없으면 무조건 선임해버린다는 얘기야. 이 판례가 잘못된 판례요. 우리 법강제반에 아니 복대리 제도를 알아야 금지하지. 모르는데 뭔 금지?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금지할 거 아니야. 모르는데 뭔 금지? 근데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다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요. 즉 우리 법 조문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을 때려버렸어. 자, 우리 법 조문 임의대리 원칙 보인권 없어요. 본인이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만 복대리면 이 승낙을 대법원은 명시 묵시 그대로 같이 세트로 밀어버린 거야.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 국민들이 복대리 제도를 몰라. 이 생각을 대법관이 못해. 그냥 의사표시는 승낙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는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지. 그래서 그냥 세트로 밀어버린 거예요. 명시, 묵시, 승낙 다 가능하지. 우리 세트로 배웠듯이. 하지만 복대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국민이 몰라. 복대리 제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명시적으로 복대리 하지 마. 그래요. 알아야 면지, 금지도 시키지. 이 판례는 문제가 있다. 어찌됐든 우리 판례는 이 숙권행위 속에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있어. 3년도 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이 판례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복대리 제도를 국민이 알았을 때 네가 팔고 딴 놈 시키면 안 돼. 이렇게 금지하지. 모르는데 복대리 제도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금지를 해. 따라서 명시적 금지가 없으면 나는 을을 믿고 부탁했는데 을이 딴 놈 막 시켜도 내가 승낙한 걸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근데 더 말이 안 된 거. 그 밑에 난이도 3.
아파트 분양 업무야. 아파트 분양 업무 대리는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대. 이 나쁜 판례들. 아파트 분양 업무는 중요하고 내 아파트 한 채 파는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대부분이 큰 기업에 약해요. 내 아파트는 안 중요해? 아파트 분양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파트 분양 업무 같은 큰 대규모는 반드시 명시적 승낙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요. 즉 무조건 딴 놈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수권행에 포함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묵시적 승낙이. 느낌 안 와요? 아파트 분양은 큰 회사죠? 큰 회사니까 아니 아파트 분양 업무만 대리 능력이 중요해? 내 아파트는 능력 안 중요해? 내 아파트는 헐값에 팔아도 돼? 잘못하는 거예요. 큰 기업의 약한 대부분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면 그 위를 바꿔줘야지. 내 아파트 한 채도 묵시적 승낙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나는 을을 믿고 바뀌었는데 아무나 한 수 있다고 내가 그 승낙을 했다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나 그런 승낙 한 적 없는데 나는 을한테 맡겼는데 을이 딴 놈 맡겨도 네 승낙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내가 갑이라면 나 이해 못 해요. 이 판례. 나 승낙한 적 없는데요. 묵시적 승낙. 나는 을한테만 맡겼는데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한 이상한 놈 하는 게 내가 승낙했대요. 나 그런 사실 없는데요. 잘못된 판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명시 묵시 세트 묵시적 승낙 세트로 밀어버린 아주 전형적인 초딩 판례예요. 초딩 판례. 현실을 감안해야지. 복대리 제도를 과연 국민이 알고 있는지. 수권행위 할 때 복대리 하지 마. 이게 그 정도로 국민이 알고 있는지. 그걸 고려하지 않은 그냥 세트로 밀어보는 거예요. 명시, 묵시 다 포함. 자, 이 두 개 특히 상응하지도 마시고 수권행위에 복대린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다. 이건 30년 한 번 나왔으니까 어차피 얘들은 흘러가니까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자, 협의의 무권들이 협의의 무권들이도 10분간 쉬고.